자, 음모론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모든 걸 다 손으로 하자, 모든 거를 수개표, 손으로 사람이 다 하자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도 대만을 따라하자, 마치 대만의 투개표 시스템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최선의 모델인 양,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조선일보에 칼럼을 쓰기 시작하더니 이거를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받는 걸 보고 제가 기가 막혔는데, 여러분, 대만식 투개표 시스템 절대 우리가 따라해서는 안 되고 따라 할 수도 없는 시스템인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네. 그 대만이 왜 문제인지를 네. 그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한번 제가 표를 올려놨습니다. 표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대만이 이번에 이제 16대 총통선거를 했는데요. 네. 그 지금 대만이 인구가 한 2,400만 되고요. 네. 선거인 수가 한 1,940만 정도 네, 됩니다. 2배 좀 넘네요, 저희가. 예, 그렇죠. 면적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5,100에 이제 그 선거인 수가 4,400이니까 네. 예, 2배 이상이 되죠. 네, 2배 이상이네요. 그래서 지금 16대 총통 선거에서 투표한 사람이 한 1,400만 정도 됩니다. 네네. 근데 대만은 투표소가 엄청 많아요. 17,794개소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투표소당 투표한 사람의 수가 784명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네. 그러니까 투표지 수가 작으니까 투표소 현장에서 바로 개표하더라도 네. 그건 무리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한번 보시면 투표소 수가 대만이 17,000, 우리 한국이 한 14,464개, 투표소당 투표소가 784건, 우리나라는 2,355건. 자, 그러면 대만이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사람이 카운트 해야 되는 그 대상이 되는 투표지가 예. 784건밖에 안 되네요. 예, 예. 그래서 잠깐만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우리는 개표소가 따로 있죠. 개표소 예. 251군데가 있는데 251군데에서 개표해야 되는 그 투표 수가 평균 13만 5천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예, 예. 이걸 다 전부 대만식으로 다 손으로 까고 손으로 발을 정자를 써가면서 칠판에 써가면서 카운트를 한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784장 하는 것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2,355장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대만식대로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투표소를 개표소로 전환해서 예, 예. 이렇게 투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14,464곳에서 카운트해야 되는 투표수가 2,355건이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네, 그렇죠. 평균적으로. 예. 그런데 개표소는 있지 않습니까? 네. 보안이 철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그 경찰들이 입회를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방 인력도 네. 상주를 해야 되고요. 네. 또 정전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비상발전기도 다 동원을 해야 됩니다. 네. 14,400개소에도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만식으로 하자라고 하면 일단은 투표소를 바로 개표소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걸 손으로 일일이 까면서 칠판에 발을 정자를 써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투표소가 14,464군데에서 2,300건이 넘는 많은 데는 한 5,000건 나오겠죠. 뭐 나올 수 있죠. 하면 예, 평균이 2,355인데 문제는 그렇죠. 평균 2,355라고 그러는데 네.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을 뽑으니까 2,355예요. 네네. 자, 지방선거는 어떻습니까? 자, 강력단체장, 강력의회의원, 비례, 네. 기초자치단체장, 시구의원, 뭐 교육감까지. 기초의회, 네. 그 다음에 비례, 네. 그 다음에 교육관까지 7장입니다. 아. 자, 그러면 2,355 곱하기 7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저게 평균이니까 네. 5천, 유권자가 5천 명이 넘는 네. 경우는, 그 곱하기 7하면 얼마죠? 35,000? 35,000 건을 해야 돼요. 이걸 다 손으로 손으로. 발을 정자. 그 인원은 조그만. 그게 발을 정자를 써가지고 35,000 건을 쓸 수 있어요? 어렵죠. 만약에 네. 호명하는 사람도 한 1,000건 호명하다 보면 그 뒤로는 자기도 지치고 네. 집중도가 떨어져서 네. 안 됩니다. 그러면 호명하는 사람을 받아 적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실수하고 네.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요? 그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제가 봐서는 1,000을 넘어가는 순간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으로 우리나라가 대만을 따라간다라는 거는 큰일 날 소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대만같이 투표소당 투표 인원을 적게 하기 위해서 투표소를 늘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네. 이야기하죠.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투표소 4만 개가 되게 됩니다. 4만 아니 근데 개. 저는 지금 만약에 투표소 수 예를 들어 15,000군데라고 하고 14,464니까 15,000 곳만 개표소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도 너무 문제 많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왜냐하면 일단 아까 보안 얘기하셨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 투표소를 쓰는 데가 뭐 학교 교실도 있고 예. 동사무소도 있고 예. 과연 그런 데가 예. 보안이 철저할 것인가. 게다가 지금 여러분 선관위 직원이 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15군데 개표소 파견 아예 못하죠. 그러니까 정말 고도의 어떤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 개표 사무에 경험 있고 어떤 법적인 지식이 있는 선관위 직원이 나가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집중 개표제를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예. 투표함을 한 군데 모아서 네. 지역별로 거기서 이제 보안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정전에 대비한 설비도 해놓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개표 참관인도 많고 일반 참관인도 많고 언론도 오고 감시가 더 철저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투표에서 바로 하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만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대만이 저렇게 하니까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저렇게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부정선거가 일어났어요. 예전에. 아, 그래요? 예. 그 어떤 마을에 몇 명이만 짜고 치면 가능하거든요. 그건요. 작다 보니까. 작다 보니까. 그런데 저런 식으로 우리나라 같이 집중 개표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아예 엄두를 못 내죠. 그렇게. 대만은 그런 사례가 직접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14,000군데를 다 개표소로 전환했을 때 일단 선관위 직원 파견도 어렵고 게다가 저 인력을 저게 지금 경찰 인력 가야 되죠. 예. 게다가 소방 인력이요. 또 참관인도 가야 되잖아요. 예, 예. 지금 정당별 2명인가요? 예. 그러면 정당별 그 한 참관인까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제 투표 참관 하시던 분이 있으니까 네. 그분들을 개표 참관인으로 전환하면 되니까 그럴 수 있다 치자고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저건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는 우리나라는 사전투표를 합니다. 사전투표 중에서는 간의 사전투표도 있죠. 네. 간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사전투표는 뭐냐면 투표소가 한 4,000군데밖에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각 투표소별로 사전투표한 것들은 따로 투표소로 보내줘야 돼요. 네, 거기서 해당 투표소를. 해당 투표소에 보내야 된다. 네. 그 보내는 과정에 오히려 부정의 개입의 여지가 있고. 그러네요. 훔쳐갈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을 하게 되면 선관위가 업무를 못해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15,000군데,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5,000군데 이 투표함을 다 뿌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거기에 또 경찰 따라가야 될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래저래, 네. 여러분, 대만식으로 우리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대만이 저게 가능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참정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대만은 사전투표도 없습니다. 그래요? 없고요. 그 부재자 투표도 안 해요. 재국민 투표도 없습니다. 오로지 당일 투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식이 가능한 거고 대신에 당일 투표하는 투표수를 많이 늘려놨죠. 그 다음에 대만은 호적지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호적지에. 호적지에.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제 하니까 자기가 사는 데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대만은 호적지에서 해야 되는데, 물론 대만도 자기가 사는 데에다 호적지를 옮길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 집이면 가능해요. 네. 근데 내가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산다 그러면, 자기가 사는 대로 호적지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집 주인이 동의를 안 해준대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호적지에 가서 투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만은 투표하는 날 보면은 우리나라 그 명절날 기성하듯이 네. 기성전쟁이 벌어집니다. 내 고향에 가기 위해서 투표하기 위해서 예. 기차표를 끊어야 예. 되고 그런 전쟁이 그것도 사회적 비용이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호적지에 가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좀 바쁘다. 네.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거기 일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런 분들은 호적지에 가서 투표 못 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런 분들은 누구냐?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글쎄 대만식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밖에서 보다 보니까 그냥 저 수개표 하는 게 예. 좋아 보여서 그것만 하는데 예. 어떤 제도든 더 들어가서 파고 들다 보면 다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죠. 예, 예.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오히려 우리나라 투표 시스템이 오히려 국민들의 어떤 참정권 보장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최대한 국민들이 자신의 투표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이걸 보장해주는 그렇죠. 시스템이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 그 투표 제도는 선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온 거고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대만 투개표 제도는 퇴행하는 거죠, 걸로 가는 네. 거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지금 본받자고 하니까. 퇴행의 단계를 가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개표 제도는 그 역사를 보면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선상투표도 하죠. 선상투표, 거소투표, 재부민투표 다 하지 않습니까? 거소투표는 뭐 요양원이나 이런 그렇죠, 데 있으신 그렇죠. 분들. 예, 예. 네. 그래서 최대한 더 민주적이고 더 어떤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그렇죠. 우리나라 투개표고 그동안 지난 70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이 정도로 예. 유지해 왔다라는 것은 정말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만한 이런 제도인데 이걸 참 공격하고 있다라는 게 기가 막힙니다. 예.